만약에 뭐 지금 이제 자기가 이제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데, 만약에 아테네와 헤라와 헤르메스와 헤파이스토스 왕의 뜻에 반해서 일리오스를 아끼고 이를 파괴하려지 않고 아르고스인들에게 승리를 주려 하지 않으면 그때는 우리도 참을 수가 없다. 그것을 똑바로 제우스가 알아야 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계속 이제 그리스군 편을 드는 신들을 쭉 나열했고, 그것에 반해가지고 여러 신들의 뜻에 반해가지고 제우스가 독단적으로 하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 이리스가 전하지 않죠. 당연히 이거 괜히 전했다가는 신들의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인간들의 이 그리스군과 트로이아 두 나라가 싸우고, 두 도시국가가 싸우고 있는데 인간들이 일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신들의 전쟁으로 번질 우려도 여기 보면 있는 거죠. 만약에 제우스가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서 트로이를 살려주고, 그렇죠? 그리스군을 쫓아낸다고 하면 진짜 신들이 전쟁이 벌어질 수 있을까?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이리스는 그 포세이돈 얘기를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세이돈은 바닷속으로 들어가요. 제우스가 이제 아폴론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장면 조금 좀 희한하긴 한데, 두 신이 이리스하고 아폴론이 제우스 앞에서 딱 나타났죠. 그렇죠? 제우스 앞에 왔어요. 그래서 제우스가 먼저 이리스 여신에게 포세이돈에게 가가지고 명령을 전했죠. 근데 아폴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은 오래 기다렸던 거죠. 그러면서 포이보스여 헥토르에게 가거라. 대지를 떠받치고 대지를 흔드는 자도 벌써 신성한 바닷속으로 들어갔구나. 그러니까 포세이돈이 이미 들어간 상황에서 이제 아폴론에게 제우스가 명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술 달린 아이기스를 손에 들고, 아이기스는 제우스의 방패예요. 메두사가 머리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래서 그걸 보기만 해도 공포에 휩싸이고 도망가죠. 패배해서 도망가는, 그걸 일으키는 이 아이기스를 들고서 이를 세게 흔들어 아카이족 영웅들을 놀라게 하라. 그 아이기스를 들고 흔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와 패주가 서려 있는 그 아이기스, 그걸 보고 아카이족이 도망가게 영광스러운 헥토르를 보살펴 주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카이족이 달아나 함선들과 헬레스폰토스에 이를 때까지 그에게 큰 용기를 불러일으키도록 하라. 그러니까 헥토르를 보살펴 주고 나서 용기를 줘가지고 함선들과 헬레스폰토스에 이를 때까지. 그러니까 즉 함선들이 어디에 있냐면 헬레스폰토스 그 해안가에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지도상으로 보면 트로이 북쪽이에요. 사실 북쪽. 트로이 도시 북쪽에 그 해안가에 지금 함선들이 정박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거기까지 몰아붙이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아폴론이 바로 제우스의 뜻에 따라서 내려갑니다. 근데 여기 묘한 장면이 있는데, 아폴론이 내려가서 헥토르를 발견했어요. 헥토르는 더 이상 누워있지도 않고 정신이 다시 돌아와서 주위 전우들을 알아보았고, 숨이 가쁜 것도 나았고 땀도 멎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폴론이 가가지고 이를 보살피고 살려준 게 아니네요. 보니까. 왜? 이유는 뭔가 이렇게 보면은 아이기스를 가진 제우스의 뜻이 벌써 그를 소생시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사실 제우스는 누구를 보내가지고 뭘 주로는 많이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헥토르를 살리는 데 있잖아요. 자기 뜻이 벌써 그를 소생시켰어요. 아폴론이 헥토르에 가기도 이전에 이미 제우스는 그런 마음을 먹었고 그것이 바로 실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의지가 실제 물리세계에 인간의 몸에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거는 이제 신과 인간의 능력의 차이예요. 신의 의지와 뜻은 사실은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도 그거를 구현하긴 하죠. 어떤 사람을 통해서 뭐 전달하거나 어떤 사람을 통해서 구현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냥 바로 그 뜻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매개를 통하지 않고도. 이제 아폴론이 전쟁터에는 포세이돈도 떠났어요. 아무도 없어요. 지금 전쟁터에는 아폴론만 내려와 있어요. 그렇죠? 아폴론만 내려와 있어서 아폴론이 또 제우스의 허락을 받고 내려가 있기 때문에 대놓고 지금 인간하고 마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헥토르는 신을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신의 모습 그대로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신들 중에서 가장 선량한 분이요, 그대는 대체 뉘시게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고 물으십니까? 신이 얼굴을 마주하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헥토르가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폴론이 직접 또 얘기를 합니다. 헥토르는 보고 신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랄 만한 얘기를 아폴론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용기를 내도록 하라. 그토록 강력한 후원자를 크로노스의 아드님께서 이대산에서 내려보내 그대를 돕고 지켜주게 하였노라. 강력한 후원자는 자기 자신이죠. 아폴론이죠. 크로노스의 아들 제우스가 지금 그대를 돕도록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대를 돕고 지켜줄 것이다. 신이 지금 그대를 돕고 지켜줄 것이라는 것을 신의 음성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헥토르가 이 전쟁을 지휘하는데, 판단 미스를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제우스의 뜻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제우스는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하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지금 왜냐하면 신으로부터 직접 들었고 봤기 때문에 아폴로는 계속 얘기합니다. 수많은 전차병들에게 명령해라. 빨리 함선들 사이로 전차를 몰도록. 뜬금없죠. 갑자기 뭐 지금 계속 수세에 몰렸었는데 포세이돈 때문에 갑작스럽게 와가지고 겨우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헥토르는. 그런데 막 전차를 몰고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갑작스럽게. 그랬더니 260행에 나는 앞장서서 계속 말들이 나아갈 길을 열 것이고 아카이오 이족의 영웅들을 돌아서서 달아나게 하리라. 나를 믿으라는 거죠. 신이 직접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비유를 했어요. 이거는 마국간에 있던 원래 매어있던 말이 마국간에 이제 말들이 집이잖아요. 매어있던 그 말이 구유에서 먹이를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서는 고삐를 끊고 우쭐대며 들판을 질주할 때도 같았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신이 났어요. 우쭐대면서. 그러니까 매여 있다가 지금까지 뭐 헥토르가 부상당해가지고 뒤에 옴짝달싹 못했잖아요. 그러다가 배불리 먹었어요. 뭐 풍만해진 아주 기분도 좋고 힘도 나고 그리고 고삐도 끊어졌어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랬더니 우쭐대면서 들판을 질주하는 그 말과 같이 헥토르가 그런 모습이었어요. 신났어요. 지금 헥토르는 신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힘도 나고, 그렇죠? 그런 말처럼 막 날뛰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헥토르에 대한 비유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마치 개떼와 시골 농부들이 사슴이나 야생 영소를 추격해요. 이때 이제 개떼나 시골 농부는 그리스군이에요. 그리스군이 허약한 사슴이나 염소들을 추격하는 거예요. 따라잡아가지고 잡아먹으려고. 전에 지금 그리스군이 트로이군을 계속 몰아붙였잖아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든 죽여보려고. 그랬을 때 가파른 바위와 수풀이 사슴을 구해주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들이, 지형지물들이나 환경들이 가파른 바위와 수풀이 이 사슴을 구해준 거예요. 사슴 자기 능력이나 그런 게 아니고 이런 환경에 의해 가지고 개나 시골 농부가 따라갈 수 없는 곳으로 간 것이죠. 그랬을 때 고함 소리를 듣고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이 개떼와 시골 농부에게 달려드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사자는 헥토르예요. 그리고 그리스군이 개떼하고 시골 농부예요. 그래서 허약한 사슴을 막 쫓았어요. 허약한 트로이아인들을 막 쫓아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근데 트로이아인들을 다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죽일 수가 없었어요. 마치 숲이나 가파른 바위로 올라가 버린 트로이아인들처럼 뭐 강이라든지 다른 언덕이라든지 이런 조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느닷없이 사자가 달려들어가지고 모두 다 혼비백산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것이 헥토르예요. 사자처럼. 헥토르가 공격을 하자 겁이 나가지고 뭐 사기가 발 아래 떨어졌다. 덜덜덜덜 떠는 것이죠. 그때 이제 토아스는 아이톨리아에서 왔어요. 아이톨리아의 대표적인 도시는 칼리돈이에요. 그래서 그 토아스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토아스는 뭐 사실 여기 일리아스에서 큰 공을 세우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다고 비중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지만 토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토론장에서도 굉장히 말을 잘하고 그래서 설득력이 좀 있는 그런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 토아스가 한 얘기는 모든 아카이오 이족이 마음속에서 품고 있었던 얘기일 거예요. 나는 이 두 눈으로 큰 기적을 보았소이다. 어떤 기적이요? 헥토르가 죽음에 오면 죽을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아이아스의 돌에 맞아가지고 피를 토하고 실려나갔기 때문에.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지금 너무 쌩쌩하게 나와가지고 몰아붙이고 있으니까 이건 기적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어떤 신이 헥토르를 도왔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 놀라운 일, 예상 밖의 일, 약간 신비스러운 일, 이런 거 우연한 일, 이런 것들을 고대인들은 다 신들이 개입해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옛날 아주 친한 계획이 없었어요. 아주 친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신이 만나게 해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 인간의 의지와 계획과 무관한 어떤 일들 그런 것들도 다 신이 베풀어 준 거예요. 신의 계획이라는 거죠. 어쨌건 신이 그를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그래서 함선들로 퇴각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토아스가. 근데 토아스가 굉장히 뛰어난 장수인 게 그냥 우르르 퇴각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후퇴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전군에서 가장 용감한 자들, 그렇게 자부하는 자들, 창을 들고 버티고서 헥토르를 막아봅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다른 군들은 후퇴를 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후퇴를 아주 체계적으로 하자는 얘기예요. 용감한 자들, 정예군이죠. 정예군을 모아가지고 일단 헥토르를 막아요. 일단은 막아서자는 거죠. 조금씩 물러나더라도 후다다닥 등을 보이면서 막 질서 없이 우왕좌왕하면서 도망가지 말고 퇴각을 하더라도 질서정연하게 제대로 퇴각하자는 얘기를 좀 토아스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난 장수들이 정예병들이 일단은 막아서고 그 사이에 이제 전 군이 퇴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뛰어난 장수들은 아이아스, 이도메네오스, 테오크로스, 메리오네스,
메게스 이런 사람이고 그 주위에 있던 자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헥토르하고 이제 대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열을 가다듬고 그 사이에 그들 뒤쪽으로 지금 아카이오이족이 함선 쪽으로 퇴각을 하고 있습니다. 헥토르가 앞장을 섰고 또 그 앞에는 아폴론이 그러니까 헥토르가 맨 앞에 섰는데 인간으로서는 제일 선봉에 섰는데 그 앞에 또 누가 있었냐면 아폴론이 있었어요. 어깨를 막 구름으로 가린 채 무시무시하고 사나운 아이기스를 들고 나왔어요. 아까 제우스가 아폴론에게 명령할 때 내린 거예요. 아이기스를 흔들으라고. 그렇죠? 230행에 이 아이기스는 헤파이스토스가 만들어준 것이고 보통 제우스의 것인데 아테네 여신도 가끔 빌려서 쓰고 이제 아폴론도 갖고 가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기스의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호메로스가 묘사해 놓은 게 있습니다. 318행에 보면 아폴론이 아이기스를 가만히 손에 들고 있는 동안에는 쌍방이 서로 맞춰가지고 백성들을 잇따라 쓰러뜨린다. 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아이기스를 그냥 가만히 손에 들고 있는 그러니까 놓지는 않고 그냥 들고 있는 건데 보이지는 않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 보이지 않게 그냥 손에 들고 있을 때는 그냥 날아다니는 무기들이 쌍방에 서로 그냥 죽이고 죽는 이런 상황인데 그가 다나우스 백성들이 얼굴을 쏘아보면서 아이기스를 흔들면 그러니까 그리스 군대에게 막 이렇게 보이도록 흔들고 있으면 거기에 흔들면서 그냥 있는 게 소리를 지르면서 엄청나게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흔들자 그리스군의 가슴속이 막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흔들리고 투지가 꺾이고 캄캄한 밤중에 그 양떼들이 있는데 목자도 없고 캄캄한 밤에 양들만 있어요. 그때 맹수 한 마리가 덤벼드는 그러면 엄청나게 혼비백산 되겠죠. 양들은 막 정신이 없죠. 그런 상황하고 비슷해요. 아이기스를 본 순간 공포와 패주가 서려 있는 거죠. 첫 번째는 공포, 무서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혼비백산에서 패주,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이기스를 흔들자 그렇게 돼 있어요. 328행에 보면 마침내 전투가 분산되면서 전사를 죽이기 시작했다. 이때 이제 밀집대열을 섰잖아요. 지금 토아스의 의견에 의해 가지고 후퇴를 하되 정예군은 잘 막아서자 이렇게 밀집대열을 서가지고 대열을 이루고 후퇴를 하더라도 잘 막아서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아이기스를 막 아폴론이 흔들자 이렇게 전투가 분산되었다라는 거는 이 병력이 이제 완전히 깨진 거예요. 밀집대열이 붕괴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 뒤로 일방적인 사륙이 벌어집니다. 헥토르가 2명을 죽였어요. 또 아이네이아스도 2명을 죽였어요. 그리스군. 그 다음에 폴리다마스도 죽이고 폴리테스도 프리아모스 왕의 아들이란 말이죠. 헥토르의 동생이고 폴리테스도 또 그리스군을 죽이고 아게노르도 죽이고 파리스도 죽이고 지금 그래도 꽤나 이름 있는 트로이아 장수들이 전부 다 그리스군을 죽이고 있어요. 일방적인 사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아카이오이족은 호 속으로 뛰어들었고 방벽 안으로 들어갔어요. 엄청 그냥 혼비백산해가지고 달아나고 있어요. 이전에 포세이돈이 했을 때 그리스군이 막 몰아붙이고 트로이아가 패주하는 것처럼 이제는 더 심한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아이기스까지 제우스의 명이 떨어졌고 아이기스까지 들고서 막 대놓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호 넘어서 방벽 안쪽으로 그리스군이 패주하고 있어요. 그때 헥토르가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피 묻은 전리품을 내버려 둬라. 그러니까 갑옷을 무구를 벗기거나 탈취하려고 하지 말고 이 기회에 무조건 몰아붙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35행에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전차를 끄는 말들을 트로이아군들이 계속 몰아가고 있어요. 그때 포이보스가 맨 앞장을 섰는데 그가 깊은 호의 둑을 2발로 가볍게 차서 가운데로 밀어넣으며 그 위로 다리처럼 길을 내니 호가 파여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양쪽을 툭툭 쳤어요. 그냥 발로 툭툭 쳐가지고 가운데를 메워서 다리처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지나갈 수 있는. 근데 그게 엄청 창이 날아가 닿을 만큼 길고도 넓었어요. 엄청 넓은 길을 만들었어요. 그 결과 전차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260행에 보면은 260행에서 한번 나왔죠. 나는 앞장서서 계속 말들이 나갈 길을 열겠다. 전차병들에게 명령해라. 진군하라고. 그때 내가 앞장서서 말들이 나갈 길을 열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지금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호에서는 전차에서 내려가지고 보병으로 건넜거든요. 지금은 근데 아폴론이 발을 툭툭 쳐가지고 길을 만들어준 거예요. 엄청 큰 길을. 그래서 트로이아군이 전차를 타고 이제 막 몰아붙이고 있어요. 또 놀라운 일이 또 벌어지는데 그가 아폴론이죠. 아카이오이족의 방벽을 아주 쉽게 무너뜨리니 마치 어린아이가 바닷가에서 장난삼아 모래를 가지고 놀다가 손발로 다시 무더기를 허물어 버릴 때와도 같았다. 장난치듯이 그러니까 인간이 엄청 수고하고 노력해서 만든 그 방벽이에요. 근데 아폴론이 그냥 소꿉장난을 하듯이 그냥 모래성을 무너뜨리듯이 툭툭 그냥 쳐가지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인간들의 노력이 신들 앞에서 얼마나 허망한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스군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벽도 무너졌어요. 그 전에는 사르피돈이 한번 무너뜨렸고
헥토르가 무너뜨렸지만 그때는 밀집 대열을 이뤄가지고 방어를 했거든요. 그래서 꽤나 잘. 너무나 그리스군이 보기에도 너무나 묘한 장면이 막 길이 나고 새로운 길이 방벽이 그냥 툭툭툭 무너지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할 수 있는 거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기도했다. 통성 기도를 한 거예요. 엄청 급박한 거예요. 그때 이제 네스토르가 노인이죠. 마치 장로처럼 늙은 장로처럼 기도를 했어요. 제우스에게. 그 기도가 보면은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오. 트로이아를 함락시키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무자비한 나를 막아주시고 트로이아인들에게 쓰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급박한 기도이고 죽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게 해주세요.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랬더니 제우스가 그 기도를 듣고 천둥을 쳐줬어요. 그러면 넬레우스의 아들 네스토르는 이제 제우스가 기도를 들어줬구나. 자기가 기도했고 바로 기도하자마자 천둥이 쳤기 때문에 이 기도를 신이 들어서 하늘에서 징조를 보여줬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트로이아인들은 이거를 천둥 소리를 듣고 나서는 더욱 맹렬히 전의를 불태웠다. 그러니까 신의 뜻을 오해를 한 거예요. 트로이아인들은 자기들에게 좋은 징조인 줄 알았던 거죠. 네스토르의 기도를 들어준 것인데 인간들이 신의 뜻을 신의 뜻이라는 게 새라든지 번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전달해 주는데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방벽을 뛰어넘고 말들을 안으로 몰았다. 계속 말과 전차를 타고서 계속 방벽 안으로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어요. 트로이아인들은 전차 위에서 싸웠고 아카이오 위족들은 함선 위로 기어 올라가서 그곳에서 긴 장대를 들고 싸웠다고 돼 있어요. 긴 장대는 원래 함선들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함선들 안에 이미 준비해 둔 거예요. 이거는 육지에서 싸울 때 쓰던 무기가 아니에요. 해전을 위해서. 바다에서 배와 배 부딪혀가지고 싸울 때 여러 개의 창을 붙여가지고 길게 만들었고 거기 끝에다가 청동을 박은 것이 그러니까 아주 긴 장대예요. 그러니까 배와 배가 부딪혀가지고 해전을 할 때 쓰는 것인데 그것을 들고 이제 위에서 함선 위로 올라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렇죠? 위에 올라가서 긴 장대로 이렇게 내리치는 거죠. 공격은 아니고 수비예요, 이거는. 보시면 여기서 누구를 굉장히 이런 장대로 죽이기는 어렵고 부상을 입히기는 괜찮은 그런 무기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장면을 한편 파트로클로스 얘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파트로클로스가 11권의 후반부에 맨 마지막 부분에 있었어요. 지금 전쟁이 지금 15권이고 한참 벌어지고 있어요. 전세가 역전돼가지고 그렇죠? 그리스군이 잠깐 방벽에서 나와가지고 몰아붙였다가 다시 후퇴해가지고 지금 방벽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방벽을 둘러싸고 함선들이 바깥쪽에서 싸우고 있는 동안에는 에오리필로스이 막사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즐겁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아픔을 잊게 해주려고 이 얘기를. 함선들이 바깥쪽에서 싸우고 있었다. 방벽을 둘러싸고 싸우고 있었다. 방벽 전투를 하고 있을 때는 환자를 약간 기쁘게 해주려고 고통에서 잊게 해주려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리고 약을 발라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트로이아인들이 방벽을 뛰어넘는 소리가 들리고 다나우스 백성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기 시작하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언제쯤 시점일까? 이게 약간 묘하긴 한데 아마도 이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아폴론과 헥토르에 의해 가지고 다시 방벽이 무너졌을 때 이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트로클로스는 엄청 오래 에오리필로스의 막사에 굉장히 오래 있었던 거예요. 지금 11권 막판에 11권 후반부에 있었는데 지금 15권 전쟁이 계속 진행되어 있는 동안까지도 그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오리필로스에게 이제 여기서 계속 있을 수가 없다. 위로는 이제 시종에게 받으시오. 나는 이제 전쟁터에 나가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킬레우스를 격려할 것이요. 혹시라도 아킬레우스의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전쟁에 나설지도 모르니까 친구의 설득은 언제나 효험이 있는 법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스토르가 했던 얘기예요. 네스토르가 파트로클로스 설득할 때 친구의 설득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혹시라도 신이 도와주면 또 마음이 움직일 수도 있다. 네스토르 얘기를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전쟁 상황은 어떠냐? 아카이오 위족은 그래도 트로이아 군의 그 공격을 꿋꿋하게 버텼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버티긴 하는데 함선들 밖으로 트로이아인들을 몰아낼 수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수가 적은 그들은 이제 트로이아 군이거든요. 그러니까 병력수로는 아카이오 위족 그리스군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수세에 몰려 있어요. 왜냐하면 아폴론이 신이 지금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군은 기적을 본 거예요. 아니 죽어가던 갑자기 살아나가지고 저렇게 막 날뛰고 있으니까 기가 완전히 죽은 것이죠. 수가 적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수가 적은 트로이아인들이 그렇다고 그리스군을 함선 밖으로 함선들로 몰아낼 수는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쨌건 그리스군이 그래도 함선 쪽까지 몰리면서는 잘 버티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헥토르와 아이아스 두 장수가 큰 활약을 합니다.
병사를 다루는 데 있어서 거의 1대1 대결하는 것처럼 총사령관 역할을 하고 있어요. 보면 아이아스가 칼레토르라는 자를 맞춰요. 횃불을 들고 왔는데 그 자를 맞춰요. 그 자는 사촌이에요. 헥토르의 사촌이에요. 그리고 그랬더니 헥토르가 리코프론이라는 자를 맞춰요. 이는 아이아스의 시종이에요. 아이아스는 헥토르의 사촌을 맞췄고 헥토르는 아이아스의 시종을 맞췄어요. 아주 가까운 사이죠. 그런데 리코프론은 묘사하기를 큰 아이아스가 동생 테오크로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가 죽었다. 우리는 그를 친부모처럼 공경했다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고 봐야겠죠. 리코프론이 아주 아버지뻘 되는 그런 노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헥토르의 창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랬더니 테오크로스가 활을 쏴가지고 클레이토스를 죽입니다. 클레이토스는 폴리다마스의 전우였어요. 그러니까 폴리다마스는 헥토르의 부관이잖아요. 그쵸? 그의 마부 클레이토스, 폴리다마스의 마부, 전우이면서 마부 클레이토스를 죽였어요. 서로 친한 사이를 계속 아이아스와 헥토르가 전쟁을 1대1 대결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둘 사이에 상처를 입히는 건 아니고 측근들을 계속 죽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테오크로스가 화살을 헥토르를 겨냥해서 맞추려고 해요. 근데 보시면 461행에 보면은 제우스가 그 마음을 알아채렸어요. 그러니까 테오크로스의 계략을 활을 쏘기 전에 인간의 마음을 이미 읽은 거예요.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걸 알아차리고 헥토르를 보호해줬다라는 거예요. 테오크로스에게서 명성을 빼앗았다. 그래서 테오크로스가 헥토르를 향해서 활을 쏘려는 그 순간에 활 시위가 끊어졌어요. 활줄이죠. 시위는. 활줄이 끊어졌어요. 활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테오크로스가 두려움에 벌벌 떨어요. 그러면서 형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신이 우리 전쟁 계획을 완전히 망쳐 놓으시는군요. 계획이라는 게 이런 거죠. 너무 단순해가지고 테오크로스가 활로 헥토르를 쏘는 거, 이게 계획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뭐 이게 계획이라고까지 할 것도 없는데 그걸 망쳐놨다는 거, 신이. 이런 거예요. 왜 신이 그것을 했다고 생각하는가, 고대인들은. 테오크로스의 의도는 시위, 이 줄도 활줄도 오늘 아침에 새로 만든 거예요. 새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의도는 잘 맞춰가지고 헥토르를 쏴서 맞추는 건데, 노력을 해가지고. 근데 의도치 않게 활 시위가 끊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이렇게 예기치 못한 상황. 이건 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이런 거 무관한 것들, 이런 상황들은 신이 개입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랬더니 아이아스가 그 화살을 그냥 내버려 둬라. 창을 들으라고 얘기했어요. 창과 방패를 들어라. 테오크로스가 창과 방패를 도로 이제 막사로 가가지고 그거를 무구를 챙겨 입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궁수, 활을 쏘는 사람들은 방패라든지 창이라든지 투구라든지 이런 걸 쓰고 있지 않아요. 가볍게 해서 활시위를 당겨가지고 쏘고 있고, 대체로는 방패를 안 들고, 방패를 들면 활을 쏠 수가 없잖아요. 숨어서 활을 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테오크로스